우리 안에 깃든 어둠은 종종 무시되지만 항상 느껴지는 메아리입니다. 칼 융은 인간 영혼의 진정한 변화는 어둠에 맞설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평생 이 메아리를 추구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빛, 평화, 선함, 사랑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인 것은 내면의 그림자에 맞서기 전까지는 이러한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융이 말했듯이 사람이 자신의 어둠에 맞서지 않으면 그 어둠을 외부 세계의 적으로 보게 됩니다. 어쩌면 당신도 인생에서 여러 번 같은 고통, 같은 분노, 같은 원망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같은 순환, 같은 사람들, 같은 상황, 얼굴만 바뀌었을 뿐 감정은 변함없었습니다. 그 감정은 억압된 그림자의 조용한 부름이었습니다. 매번 당신을 같은 지점으로 이끈 것은 운명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무의식이 지닌 거울이었습니다. 융이 그림자라고 부른 이면은 우리 성격에 거부되고 억압된 어두운 측면을 나타냅니다. 어린 시절 이건 나빠,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돼와 같은 경고와 함께 억눌렀던 모든 경향은 점차 그림자가 됩니다. 이러한 측면들은 사라지지 않고 단지 무의식 속으로 숨어들어 다른 가면을 씁니다. 어느 날 그것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당신을 괴롭히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누군가를 판단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억압된 부분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윤기투사라고 부른 것으로 외부 세계의 그림자가 메아리치는 것입니다. 누군가 오만해 보인다면 아마도 권력에 대한 자신의 욕망을 피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자신의 취약성을 억누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림자는 당신을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그림자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자신 안의 어둠을 바라보는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고통은 그것을 피할 때 커집니다. 융은 자각이 인간의 영적 진화의 첫 단계라고 주장합니다. 무의식 속에 숨겨진 것을 인식한다는 것은 그것을 의식으로 끌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둠에 맞서는 것은 당신의 가면, 방어막, 그리고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풀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면에 억눌려 있던 분노를 인식하고 당신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과거의 실수에 맞서는 것, 이것들은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시험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험 속에서 변화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진정한 의식은 빛과 연결될 때뿐만 아니라 그림자와도 연결될 때 생겨납니다. 어둠 없이는 빛의 가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촛불은 빛나기 위해 어둠이 필요합니다. 그림자에 맞서는 것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식하는 것은 그것을 부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행위입니다. 융에 따르면 통합이라고 불리는 이 과정에서 사람은 어둠을 억누르는 대신 의식에 통합하여 더 깊은 자각과 더 균형 잡힌 정신 상태를 달성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림자 속에 무엇을 억누르고 있습니까? 분노, 욕망, 두려움? 아니면 오래전 나는 더 이상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하며 버린 당신의 일부입니까?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조차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라는 이미지를 뒤흔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의 진정한 자아는 가면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어둠을 직시해야 할 때까지 자신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어둠을 겪는 사람은 더 이상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를 영적 죽음과 재생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옛 자아는 죽지만 더 진정한 당신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마치 땅에 떨어진 씨앗이 먼저 어둠 속에서 썩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칼 융의 말처럼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당신이 운명이라고 부르는 것이 당신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변화의 첫걸음은 내면의 대면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직시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거부하는 한 그림자는 계속해서 당신을 인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림자를 인식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어둠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낍니다. 어둠을 인식하는 사람은 더 이상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어둠이 당신의 내면의 힘의 원천이 됩니다. 잠깐 멈춰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삶 속 반복되는 모든 순환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주가 당신을 벌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깨우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의 가장 큰 두려움이 동시에 변화로 향하는 가장 큰 문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 문을 열 준비가 되셨나요? 이 문장이 공감된다면 억누르지 마세요. 이 생각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때로는 단 한 단어로 갈등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빙산과 같습니다. 의식은 눈에 보이는 부분이지만 진정한 부피는 물 아래 보이지 않는 덩어리에 있습니다. 융기 무의식이라고 부른 그 깊은 층에는 억압된 욕망뿐만 아니라 잊혀진 잠재력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억압된 자아는 어떤 의미에서 정신에 추방된 부분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배우면서 동시에 어떤 사람이 될 수 없는지도 배웁니다. 우리는 조용히 무의식적으로 특정 감정을 억누릅니다. 화내지 말고, 울지 말고, 너무 기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감정을 마음속에 가둡니다. 하지만 윤기에 따르면 무의식은 아무것도 잊지 않습니다. 억압된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단지 형태만 변할 뿐입니다. 억압된 감정은 우리 성격의 배경에서 진동하다가 때가 되면 우리의 행동, 선택, 관계로 다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오래전에 억압했던 우리 자신의 일부의 목소리입니다. 융은 임상 관찰에서 이러한 현상을 반복적으로 목격했습니다. 한 내담자는 자신을 항상 친절하고 이해심이 많으며 차분하다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통해 그는 억눌렀던 분노가 수년간 몸속에 긴장으로 쌓여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회가 그에게 분노는 나쁜 감정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 역시 분노를 억누르려고 노력했지만 억압된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형태만 바뀌어 수동적인 불안으로 변했을 뿐입니다. 융은 억압된 것이 다시 돌아오지만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돌아온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해 무시했던 정신의 모든 측면이 존재의 다른 영역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억압된 성격은 과도한 통제로, 억압된 두려움은 냉소로, 억압된 취약성은 감정적 차가움으로 나타납니다. 억압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어린아이가 그림을 보여줬는데 아무도 그 그림을 좋게 평가하지 않으면 당신 안의 예술가는 침묵합니다. 10대가 분노를 표출하고 비난받으면 당신 안의 전사는 물러납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어른이 되었을 때 이러한 억압된 측면들은 조용한 공허함으로 돌아옵니다. 뭔가 빠졌는데 뭔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억압된 자아와의 연결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융은 이러한 단절을 정신적 파편화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자신의 진정한 본질을 버립니다. 겉으로는 성공적이고 균형 잡히고 심지어 행복해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무언가가 빠졌다고 느낍니다. 이러한 결핍은 억압된 자아의 속삭임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부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무시할 때 그 목소리는 불안한 메아리가 됩니다. 밤에 당신을 잠 못 이루게 하는 목소리, 헤아릴 수 없는 불안을 안고 오는 목소리입니다. 무의식은 항상 자신을 상기시키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억압할까요? 인간의 본성은 소속감에 의해 움직입니다. 우리는 받아들여지고 사랑받고 가치 있다고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사람의 틀에 맞지 않는 자신의 모든 부분을 숨깁니다. 하지만 그 억압된 존재들 또한 우리입니다. 윤기 말했듯이 어둠 없이는 빛도 없고 결핍 없이는 온전함도 없다. 억압된 자아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내면의 갈등을 해결하는 첫걸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용감한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을 괴롭히는 행동에 반응할 때 왜 이 행동이 나를 이렇게 불안하게 하는 걸까? 라고 자문해보세요. 많은 경우 그 답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습니다. 외적인 것이 내면의 상처를 촉발하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를 투사의 귀환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이 투사를 통해 균형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타인에게서 자신의 억압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당신을 가장 화나게 하는 것은 내면의 억압된 부분이 당신에게 경고하는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융의 또 다른 내담자는 주변 사람들을 끊임없이 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눈의 강함은 감정이 없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치료 후 그는 자신이 약하다고 느끼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취약성을 억눌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자각이 일어났을 때
그는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억압되었던 자아의 귀환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억압된 것이 받아들여질 때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윤기 말했듯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자신의 어떤 면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어떤 감정을 억눌렀습니까? 분노일 수도 있고 연약함일 수도 있고 열정일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억누르는 모든 것이 당신을 지배하고 당신이 인식하는 모든 것이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자기 인식의 길은 당신이 피해왔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울 수 있지만 사실 그 시선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억압된 자신을 보는 것은 자기 배신을 놓아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인간 사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개인의 그림자 너머에 있는 집단적 어둠이 수세기 동안 인류의 운명을 형성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어둠은 개인의 억압된 충동뿐 아니라 사회의 공유된 두려움, 부정, 그리고 억압된 욕망에서도 비롯됩니다. 칼 융은 이를 집단적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그림자를 억압하듯이 사회는 그 수치스럽고 파괴적이며 통제할 수 없는 측면을 억압합니다. 이러한 억압된 사회적 요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되어 보이지 않는 흐름으로 변모합니다. 기회가 되면 전쟁, 증오행위, 이념적 극단주의 또는 문화적 일탈의 형태로 표면화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그림자가 자신을 사로잡듯이 사회는 억압된 어둠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집단적 그림자 속에서 태어나 그 가치관에 따라 형성되고 그 패턴에 따라 생각하도록 배웁니다. 사회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아름답고 추한지, 심지어 무엇을 사랑할 권리가 있는지까지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 눈에 보이는 구조 아래에는 수천 년간 억압된 분노, 질투, 두려움, 죄책감을 품은 잠재의식이 흐릅니다. 융에 따르면 우리는 자신의 그림자뿐만 아니라 인간성의 그림자까지 짊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의 가면은 개인의 가면보다 훨씬 두껍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가면, 즉 예의 바르고 강해 보이고 완벽하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은 사실 이러한 집단적 그림자의 반영입니다. 가면은 실존적 보호막처럼 작용합니다. 하지만 이 방패는 또한 사람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시킵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이 가면 뒤에서 숨을 쉴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배제되거나 사랑받지 못하거나 무시당할까봐 두려워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페르소나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억압된 모든 면은 그림자가 되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 그림자를 외부 세계에 투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사실 우리는 스스로 억압하는 면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가장 불쾌하게 느끼는 것은 종종 자신 안에서 억압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직함을 자부하는 사람은 누군가 거짓말하는 것을 볼 때 과도한 분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거짓말하는 경향을 억눌렀기 때문입니다. 이는 집단적 차원에서도 적용됩니다. 한 사회는 억압된 특성을 다른 사회에 투사하여 악마화합니다. 역사 속 많은 비극은 사실 이러한 그림자의 집단적 발현입니다. 사람들은 자신 안의 어둠을 인식하는 대신 그것을 타인의 탓으로 돌립니다. 따라서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 모두에서 우리는 선하고 그들은 악하다라는 환상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념은 그림자의 가장 교활한 책략입니다. 융은 이 주제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서 보는 악은 자신 안의 어둠을 비추는 거울이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림자에 맞서는 것은 개인적인 여정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 책임이기도 합니다. 사회의 건강은 개인이 자신의 그림자에 정직하게 맞서는 데 달려 있습니다. 가면을 벗지 않으면 진실을 볼 수 없고 진실을 보지 않으면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면은 쉽게 벗어던질 수 없습니다. 가면은 우리의 정체성을 가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자신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가면을 벗는 것은 우리 정체성의 일부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림자를 이해하기보다는 거부하는 이유입니다. 집단적 그림자에 맞서는 것은 인류에게 전환점입니다. 억압된 모든 어둠은 시간이 흐르면서 빛 속으로 스며듭니다. 사회가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지 않을수록 그것은 더욱 재앙으로 다가옵니다. 융의 말처럼 집단적 무의식은 알아차리지 못할 때 운명이 된다. 오늘날 세계가 겪고 있는 혼돈은 기술 발전, 정치적 경쟁, 경제적 탐욕의 결과가 아니라 억압된 집단적 그림자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인류의 구원은 어둠을 부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식 속으로 통합하는 데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 누구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빛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사회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가? 모든 판단, 모든 분노의 폭발, 우리와 그들의 구분, 어쩌면 모든 것은 그림자가 말하는 방식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그림자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가면이 벗겨졌을 때 남는 침묵은 두려움만큼이나 정화되는 느낌을 줍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억압되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우리 안에서 울려 퍼지는 진실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인간으로서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이 목소리를 다시 들을 용기를 얻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정신은 깨진 거울과 같습니다. 각 조각은 그 안에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조각은 어둠으로, 어떤 조각은 빛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조각들 중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무시합니다. 융심리학에서 통합이라고 불리는 과정은 이러한 조각들을 재결합하는 과정입니다. 거부 없는 어둠과 오만 없는 빛의 공존입니다. 의식적인 통합은 빛과 그림자, 두 가지 모두인 자신의 본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억압된 모든 측면은 결국 통제할 수 없이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받아들인 그림자는 의식의 아군이 됩니다. 그림자와 싸우는 자는 자신 안에서 끝없는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림자에 귀 기울이고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자는 내면의 평화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림자의 목소리는 종종 고통스럽습니다. 사람이 자신 안에 억압해온 모든 것과 마주할 때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아의 메아리를 듣게 됩니다. 그 메아리는 종종 수치심, 죄책감, 후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융기 가르쳤듯이 이러한 감정은 변화의 전조입니다. 의식적 통합은 스스로를 판단하기보다는 이해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어둠을 억누르면 어둠이 더욱 강해지지만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 어둠은 빛을 위해 봉사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그림자는 빛의 발상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림자에 맞서는 것은 그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의식적 통합의 힘은 사람을 파편화로부터 해방시킵니다. 삶의 여러 영역에서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져야 했던 개인은 이제 하나의 축 위에 서는 법을 배웁니다. 이는 거짓 정체성의 해체와 내면의 모순의 조화입니다. 통합된 사람은 자신 안에 조화의 공간을 만듭니다. 더 이상 자신을 속이거나 억압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거짓된 평온함이 아니라 깊은 수용의 메아리입니다. 융의 말을 빌리자면 어둠을 의식하게 함으로써 빛을 의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말이 바로 통합의 본질입니다. 어둠은 파괴해야 할 적이 아니라 인정받아야 할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통합의 과정은 자신의 내면의 양극성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랑과 증오, 용기와 두려움, 지혜와 무지는 모두 같은 근원, 즉 인간의 온전함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러한 양극성 중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하나는 거부합니다. 하지만 영혼은 균형을 추구합니다. 의식적인 통합은 이러한 상반된 것들이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려움은 용기의 사자이고 증오는 사랑의 그림자이며 무지는 지혜로의 초대입니다. 인간의 성숙은 이러한 상반된 것들이 서로를 파괴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의식 수준에 도달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융이 인간의 임무는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완벽함이 아니라 온전함에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새로운 그림자를 마주합니다. 매일 우리는 조금씩 더 깊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각각의 하강은 우리를 조금씩 더 온전하게 만듭니다. 의식적인 통합의 또 다른 측면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거울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타인에게서 발견하는 결점은 종종 우리 자신 안에 억압된 측면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인식이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이해는 비난을, 연민은 방어를, 공감은 판단을 대체합니다. 자신의 그림자에 맞서는 사람은 타인의 그림자에도 이해심을 가지고 다가갑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과 세상 모두와 평화롭게 지냅니다. 외부 세계의 혼돈은 더 이상 그들을 흔들지 않습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통합은 영적인 개념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의식 있는 사람은 반응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먼저 관찰하고 그 다음 행동합니다. 어두운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변화시킵니다. 삶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건과 함께 그들은 이것이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라고 묻습니다. 따라서 삶의 모든 경험은 자각의 기회가 됩니다. 융의 말처럼 외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면에서 반응을 찾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사람을 피해자 의식에서 벗어나 창조적인 의식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운명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온전함을 경험합니다. 아마도 의식적인 통합은 사람의 영적 진화에서 가장 깊은 단계일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선으로 정의하거나 악을 두려워하거나 자신의 결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함께 짊어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는 성숙한 의식의 신호입니다. 파편화된 자아의 재결합은 신성한 면과의 재연결을 의미합니다. 어둠과 빛은 이제 서로를 보완합니다. 반대되는 것들은 충돌하지 않고 춤을 춥니다. 그리고 이 춤을 통해 사람은 처음으로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통합된 영혼은 더 이상 무엇으로부터도 심지어 자신에게서도 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림자와 화해한 사람은 내면의 고유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둠을 스승으로 받아들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그림자를 인식하고 그와 친구가 되는 것은 사람의 영적 성숙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림자는 우리 자신의 거부된 측면, 즉 억압된 분노, 억압된 두려움, 억압된 취약성, 억압된 열정,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일부이며 이러한 부분과 화해하지 않으면 자신의 온전함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림자와 싸운다는 것은 그림자를 파괴하려 애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림자를 알고 이해하고 필요할 때 방향을 잡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자신의 내면의 나침반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우연한 반응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에 의해 형성됩니다. 그림자와 화해한 사람은 내면의 폭풍에 맞서고 그것을 보고 변화시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분노, 비난, 수치심, 죄책감의 폭발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러한 감정의 근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해치지 않고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윤기한 내담자에게서 관찰했듯이 그림자와 화해한 사람의 행동은 차분하고 신중하면서도 강렬한 깊이를 지닙니다. 그 깊이는 발달된 지성과 삶의 복잡성에 대한 직관적 인식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또한 타인의 그림자에 공감하며 다가갑니다. 타인의 실수는 더 이상 판단해야 할 쪽으로 여겨지지 않고 이해해야 할 반영으로 여겨집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한 사람은 타인의 결점이 종종 자신의 억압된 면모의 반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관계의 혁명을 일으킵니다. 연민은 비난을, 이해는 분노를, 협력은 갈등을 대체합니다. 그림자와 화해하는 것은 개인적인 승리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여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사회적 환경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심을 가지고 관찰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용감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외부 세계의 위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내면의 균형이 외부의 혼돈으로부터 견고한 보호막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은 창조적인 힘을 얻습니다. 이러한 억압된 측면들을 인식하고 변화시키고 활용하는 것은 영혼의 에너지 원천을 열어줍니다. 분노는 동기로, 두려움은 직관으로, 취약성은 깊은 공감으로 변화합니다. 융은 이러한 변화를 그림자를 빛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림자와 진정으로 화해하는 사람은 이러한 능력을 통해 자신과 주변 환경 모두를 변화시킵니다. 그림자와 화해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신의 모든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가릴 가면이 필요 없습니다. 빛과 어둠 모두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실수, 결점, 약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관찰하고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러한 수용은 사람을 성숙시키고 내면의 자신감과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러한 사람은 삶이 가져오는 모든 경험을 스승으로 여깁니다. 성공과 실패, 기쁨과 고통, 칭찬과 비판은 모두 마음 챙김 수행의 일부입니다. 그림자와의 평화는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줍니다.
더 이상 외부 환경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면의 온전함을 통해 의식적인 선택을 하고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융의 말에 따르면 의식 있는 사람은 삶의 폭풍 속에서도 고요한 중심을 찾습니다. 이 중심은 그림자와 화해한 결과입니다. 그림자와 화해하는 사람은 또한 높은 연민과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둠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타인의 어둠을 판단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가까운 관계와 사회적 유대감 모두에서 더욱 건강한 상호작용을 촉진합니다. 타인에 대한 분노, 질투, 적대감은 이해와 연민으로 대체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평화를 발산합니다. 윤기 관찰한 또 다른 현상은 그림자와 화해하는 사람들의 창의성이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억압된 감정, 억압된 욕망, 억압된 재능이 인식되고 의식 속으로 통합되면 사람의 생명 에너지로 변합니다. 분노, 열정, 두려움은 더 이상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힘이 됩니다. 이는 사람의 삶에 심오한 의미와 방향을 부여합니다. 그림자와 화해하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용기, 인내, 그리고 끊임없는 자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보상은 엄청납니다. 내면의 균형, 진정한 자유, 그리고 깊은 평화입니다. 인간 정신의 어둠은 종종 위협으로 여겨집니다. 억압된 감정, 거부된 측면, 숨겨진 욕망, 이 모든 것이 짐처럼 우리 어깨에 짊어집니다. 그러나 윤기 가르쳤듯이 어둠은 적이 아니라 밝혀지기를 기다리는 의식의 영역입니다. 의식의 변화는 이 어둠을 인식하는 것, 즉 판단, 회피, 억압 없이 관찰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어둠이 불안하고 통제할 수 없어 보이기 때문에 종종 거부합니다. 하지만 거부된 각각의 측면은 무의식 속에서 성장하고 강화되어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위기, 강렬한 감정 폭발 또는 반복적인 행동 패턴으로 사람의 삶에 표면화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으려면 의식의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그림자에 맞서는 사람은 더 이상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진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참여에는 용기와 자각이 필요합니다. 내면의 미궁을 걷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어둠은 두려움뿐만 아니라 죄책감과 수치심까지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융의 임상 관찰은 그림자에 맞선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억압된 측면들이 의식과 통합될 때 개인은 해방되고 창조적인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 에너지는 삶의 모든 측면에 새우며들어 관계에 대한 더 깊은 이해, 사업에 대한 더 의식적인 결정, 그리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더 큰 연민으로 나타납니다. 의식적인 변화는 사람을 수동적인 피해자에서 적극적인 창조자로 변화시킵니다. 의식적인 자각의 모든 순간은 어둠의 조각을 빛으로 가져옵니다. 이는 작은 단계들로 시작됩니다. 분노의 폭발을 인식하고 두려움을 인정하고 취약성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각 단계는 사슬의 고리를 끊고 자유를 향한 한 걸음을 더합니다. 융은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설명합니다. 개인이 자신의 온전함을 향해 나아갈 때 어둠과 빛을 모두 받아들입니다. 개성화는 완벽해지는 과정이 아니라 온전해지는 과정입니다. 빛이든 그림자든 사람의 모든 부분은 내재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억압된 분노는 인식될 때 동기가 되고 억압된 취약성은 인식될 때 공감으로 변합니다. 억압된 두려움은 인식될 때 직관을 이끕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적 변화의 힘입니다. 억압된 모든 것은 더 이상 파괴적이지 않고 오히려 창조적인 자원으로 변모합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개인적, 내면적 혁명이 아닙니다. 그림자와 통합하는 개인은 사회의 모범이 됩니다. 자신의 어둠과 화해할 때 다른 사람의 어둠을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이해하며 포용합니다. 이는 관계를 더욱 깊어지게 하고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며 집단적 인식을 형성합니다. 융의 말에 따르면 의식적 변화는 개인이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되며 이는 사회 정신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모든 개인의 인식은 보편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의식적 변화 과정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반복되는 그림자 패턴으로 인해 좌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하는 사람들은 더 강하고 자유로우며 삶에서 더 창의적입니다. 내면적 변화는
개인뿐만 아니라 주변 세상에도 반영됩니다. 자신의 어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어둠을 판단하지 않고 그들에게 이해와 지지를 제공합니다. 이것이 인류의 진화적 도약입니다. 융의 임상 사례 중 하나는 끊임없는 분노의 폭발을 경험하던 한 내담자가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삶이 완전히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전의 분노의 폭발은 내면의 고요함과 의식적인 행동으로 대체됩니다. 그 사람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갈 때 그의 삶은 변화합니다. 자, 이제 자신의 어둠을 보고 의식적으로 변화시킬 준비가 되셨나요? 이 여정은 혼자 시작되지 않습니다. 자각에서 시작하여 용기로 이어지고 수련을 통해 더욱 강해집니다. 이 영상에서 공유한 내용이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었다면 내면의 변화 여정에서 마주친 그림자의 조각들을 댓글로 공유하고 다른 영상들을 살펴보며 그 자각을 더욱 깊게 해보세요. 의식적인 변화는 단순히 보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함으로써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 빛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회비를 내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